여러분들이 20문제 나왔는데, 자, 문제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1번 문제부터 봅시다. 1번 문제 틀린 학생은 없겠죠? 이 토기가 주로 사용되었던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데, 중요한 건 지금 팽이처럼 밑이 뾰족하다고 그랬습니다. 밑이 뾰족하니까 당연히 이건 신석기 토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출제자가 너무나 중요한 힌트를 줬습니다. 너무 직설적으로 줬습니다. 빗살처럼 생긴 무늬가 새겨져 있다. 너무. 그게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는 여러분 신석기 후기지요. 신석기 후기.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특징 고르시면 돼요. 1번 정답입니다. 그죠? 농경과 정착생활이 이루어졌다. 2번은 여러분이 청동기지요. 3번도 청동기지요. 2번은 왜 청동기예요? 돌자 들어가는 무덤 나오면 청동기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계급 등장했다면 청동기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4번은 군장이라는 말이 나왔지. 내가 문자가 등장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도시가 성장하고 국가가 성장하고 계급이 등장하고 군장이 등장한다. 이 6가지가 등장하면 무조건 그건 청동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1번 문제는 바로 1번이 정답임을 알 수가 있죠. 이거 틀리면 정신병자입니다. 뭐 정신병자뿐만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겁니다. 1번은. 1번. 다른 거 틀려도 좋은데 1번은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2번으로 갑시다. 다음과 같은 문서가 작성된 시대입니다. 민정문서지요. 내가 민정문서는 몇 세기? 8세기경에 서원경 부근에 사계 촌락을 갖다가 문서로 작성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8세기경이면 이게 언제입니까? 통일신라 중대지요. 그게 통일신라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1번, 관료에게는 관료전을, 백성에게는 정전을 주었다. 통일신라 중대 맞죠? 관료전은 신문왕 때, 정전은 성덕왕 때. 또 내가 민정문서를 통해서 촌주위답을, 내시령답을 통해서 관료전을, 그리고 또 하나 연수위답을 통해서 정전을 지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내가 수업 시간에 민정문서 강조했습니다. 인구수는 남녀별 연령별로 6등급으로 나눈 걸 구분해 두셔라. 호구수는 인구의 다과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었다는 걸 기억해 두셔라. 나왔지 않습니까? 전국을 9주로 나누고 그 아래 9년을 두었다. 이게 구주오소경 아닙니까?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신라 중대 신문왕 때. 근데 이 문제도 너무 성의 없게 냈습니다. 4번은 너무나 정답입니다. 왜? 전시과는 어느 나라의 토지제도입니까?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답이 바로 나오는 거죠. 아니 이런 문제는 마음에 안 듭니다. 좀 엇비슷하게 해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게 해줘야죠. 이렇게 되면 이 공부 안 하는 학생들도 다 맞출 거 아닙니까? 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기억의 주민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고려시대에 금 똥을뺑이 칩니다. 은 똥을뺑이 칩니다. 구리 똥을뺑이 칩니다. 쇠 똥을뺑이 칩니다. 도자기 똥을뺑이 칩니다. 정이 똥을뺑이 칩니다. 차 똥을뺑이 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강도 제조했다라고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바로 소수공업입니다. 소수공업. 고려의 소민에 대한 특징입니다. 향소부공은 내가 고려 신분사회에서 강조했습니다. 양인 중에서 향소부공민들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래서 바로 나왔습니다. 소민에 대해서. 자, 1번. 군현민과 같은 양인이지만 사회적 차별을 받았다. 1번 바로 정답이네. 그래서 내가 신랑 역천적 성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1번 정답입니다. 자, 2번. 죄를 지으면 형별로 귀양을 보냈다. 귀양을 보냈으면 이건 귀족들입니다. 귀족들. 아니 향소부공민들은 여기가 귀양지입니다. 여기가 귀양지인데 또 무슨 귀양을 보냅니까 이게. 강등시킨 곳 아닙니까? 여기에 반란지역을. 지방 호족 출신으로 지방행정 실무를 담당한 것은 이건 향리들입니다. 향리들. 자, 4번은 재산으로 간주되는데요. 매무의 상속 증여의 대상 노비지요. 천민. 뭐 3번 문제까지는 뭐 너무너무 눈 감고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4번 문제로 갑시다. 다음 대화에 나타난 수지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갑, 호에 부과하던 공물을 토지에 부과하게 되면서 땅이 많은 대가와 거족이 불만을 가져 원망을 하고 있으니 벌써 결정적 힌트 아닙니까? 호구 기준에서 토지 결수 기준으로 바뀐 수지체제입니다. 그러면 바로 뭡니까?
대동법이죠. 그래서 토지 많은 대우들이 불만을 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대동법. 1번 광해군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실시됐다. 바로 정답 아닙니까? 바로 정답. 대동법은 내가 광해군대 실시했다고 그랬잖아요. 2번 1년에 한 필로 줄였다. 이건 보자마자 균역법이라고 해두셔야죠. 지주에게 이두 1결당 2두 결장을 준수했다. 이건 균역법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점이죠. 그리고 농민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를 1결당 4두 영전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 중학생도 풀 수 있겠는데. 5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다음 법령의 시행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 사료는 여러분이 농지개혁법에서 아주 유명한 사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농지는 정부에게 귀속한다. 뭐 이런 말이 쭉쭉 나오면서 거기 이게 북한의 토지개혁이냐 남한의 농지개혁이냐는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나옵니다. 3정보를 초과할 수 없다. 응? 북한은 몇 정보입니까? 5정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한의 농지개혁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남한의 농지개혁법이라는 건 뭡니까? 지주의 토지를 갖다가 유상으로 매입해서 이걸 갖다가 소작농들한테 유상으로 분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주 토지를 빼앗아 가지고 소작농한테 분배시켜 주니까 지주제가 제도상 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작농이 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안타깝게도 소작농한테 이걸 갖다 나눠주긴 나눠줬는데 이게 5년 상환 분할납부제로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자율 때문에 상환대금 문제로 소작농들이 토지를 다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소작농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농지개혁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패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원칙은 유상 몰수, 유상 매입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임야와 과수원은 제외됐다라는 겁니다. 3정보 안에 임야와 과수원은 제외됐다. 자, 1번 봅시다. 협동조합이 모든 농지를 소유하게 된다. 이건 농지를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농지를 사가지고 농민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협동조합이 이게 농지를 소유하게 되면 이거는 여러분이 북한의 토지개혁법이죠. 많은 일반 민유지가 총독부가 왜 나옵니까? 여기서. 이건 대한민국 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소작지가 크게 줄어들고 자작지가 늘어났다. 왜? 유상분배했으니까. 유상분배했으니까 자작지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초창기 때. 그래서 3번 정답이고요. 지주 소유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해 준 게 아닙니다. 유상으로 분배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의 정답은 3번. 문제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실수하면 안 되는 문제죠. 자, 삼국의 항쟁 문제입니다. 자, 삼국의 항쟁은 4세기, 5세기, 6세기가 기준입니다. 근데 기억번은 살수에서 수양제의 대군을 물리쳤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7세기 영야왕 때죠. 자, 영야왕 때니까 6세기 이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백제가 사비로 도읍을 옮겼다. 백제 성왕 때죠? 성왕은 6세기 때 임금이죠? 그러니까 니은번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성왕 때니까. 자, 신라 율령을 반포하고 백간의 공복을 정했다. 공복제, 신라, 공복. 공복은 율령 반포와 관련이 있죠? 신라 시대 율령을 반포한 임금이 누굽니까? 법흥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왕도 6세기 때 임금, 법흥왕도 6세기 때 임금입니다. 법흥왕이 먼저입니까? 성왕이 먼저입니까? 법흥왕이 먼저지요. 왜 그렇습니까? 성왕 때 신라 임금이 진흥왕이지요. 지법진. 그래서 법흥왕이 먼저인 겁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앞에다 써놓으셔야죠. 자, 가야 고령 지역의 대가야가 신라의 공격으로 대가야 멸망 진흥왕 때죠. 자, 그런데 내가 진흥왕의 업적 중에 이거 알아두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흥왕의 영토확장은 일단 경주 지방에서 시작해서 한강 상류, 한강 하류, 낙동강 진출, 원산만 진출. 근데 이 중에서 1번만, 요것만 성왕정사 전입니다. 나머지는 성왕전사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한 게 요거 아닙니까? 대가야 진출. 그러니까 성왕전사 이유지요. 그러니까 성왕전사 이유니까 리을번이 다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니은 다음.
분명히 수업 시간, 기출문제 시간에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요거. 그래서 디귿, 니은, 니을, 기억. 디귿, 니은, 니을, 기억. 3번이 정답이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벌써 주전도가 밑줄 칩시다. 화폐를 사용하는 유익함 밑줄 칩시다. 은병으로 화폐를 만들어 밑줄 칩시다. 은한근, 활구. 고려 숙종입니다. 고려 숙종. 대각국사 의천이 건의해가지고 주전도감 만들어서 여기에서 활구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숙종의 업적을 찾는 겁니다. 1번.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목사를 파견했다. 이건 성종이죠. 2번. 별무반 설치했다. 윤관의 별무반 설치. 숙종한테 건의했지요. 그래서 2번 정답입니다. 사신간제도와 기인제도는 고려 태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가거제도를 시행하고 독자적 연호를 사용한 건 광종이 되는 거죠. 너무 쉬워가지고 이거 풀이하지 말까? 8번 문제 별표 칩시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재작년도 경간부 문제에서 사료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이에도 내가 분명히 풀어줬습니다. 다음 내용을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한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한없는 번뇌를 일으키는 것은 중생인데 부처는 이 한마음을 깨달았다.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오직 한마음에 달려있으니 이 마음을 따라서 따로 부처를 찾을 수 없다. 한마디로 그 부처님이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마음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부처님을 찾는 게 뭡니까? 선종입니다. 이걸 우리는 도노점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노점수.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진울사상입니다. 성종 입장에서의 교정통합. 선생님 그러면 원효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원효가 나오면 어떡하라고 그랬습니까? 한마음 사상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 한마음 사상이 무슨 대립 해소야? 종파 대립 해소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종파 대립 해소의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효 사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진울사상입니다. 두 번째 진울도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진울이 아니라 두 번째 지문도 볼까요? 먼저 깨치고 나서 후에 수행한다는 뜻은 못의 얼음이 전부 물인 줄은 알지만 그것이 태양의 열을 받아 녹게 되는 것처럼 범부가 곧 부처님을 깨달았으나 불법의 힘으로 부처의 길을 닫게 되는 것 같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아무튼 이것을 여러분이 첫 번째 지문을 가지고 마음속에 부처님을 깨닫는다. 깨닫는 게 바로 뭐냐면 진울의 도노점수가 되는 겁니다. 도노의 원리지요, 그게. 자, 그래서 1번 국천사를 창건하고 천태족을 창시했다. 이거는 의천. 부속사를 창건하고 화엄사를 전향했다. 이건 의상. 불교계를 개혁하여 수소사 개설을 주도하였다. 요게 바로 진울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4번은 신문화쟁론 나오니까 원효의 저서가 되겠죠. 그래서 8번의 정답 3번입니다. 8번 문제 많이 틀린 학생들 많을 겁니다. 이게. 자, 9번 문제입니다. 뭐요? 다음 정책을 시행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속대전, 속속속동무, 속속속동무 기억납니까? 영조의 업적이죠? 특히 신문고제도 부활 이런 거 나왔지 않습니까? 자, 영조의 업적하면 싼서이 균노기사 청수. 싼서이 균노규사 청수. 기억납니까? 자, 1번 신해통곡은 정조.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대. 이거는 언제야? 이거는 철종시대가 되겠지? 임술농민봉기 직후. 서원을 대폭 정리했다. 싼서이 서원철폐. 정답 3번입니다. 황곡제를 갖다가 연민이 공동 출자하여 운영하는 사창제로 전환. 사창제 실수는 누굽니까? 흥성대원군. 그래서 9번의 정답 3번입니다. 자, 10번 들어갑시다.
다음 법령이 시행되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다음 법령이 시행되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수업 시간에 태형령은 얘기해줬지만 연도는 정확하게 얘기해주지 않았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틀려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 틀렸을 겁니다, 학생. 나한테 배우는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 다른 선생님 수업 듣는 학생들도 많이 틀렸을 겁니다.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박스 지문의 내용은 태형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태형령은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1910년대는 다 압니다. 근데 정확한 연도를 알아야 풀 수 있습니다. 1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1912년도에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1번 회사령 공포. 아마 여기다 정답을 많이 찍었을 겁니다. 근데 회사령은요 1910년에 딱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태형령이 발표되는 시점에서는 회사령이 실시가 됐지 회사령 공포를 듣고 있는 상인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3년 전에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 1번이 안 됩니다. 자, 2번은 당연히 안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거 2번 찍고 정답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 경의선 철도. 내가 경의선 경부선 근현대사 특강 시간에 무조건 이거는 러일 전쟁 중이다. 1905년에 만들어졌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905년이니까 개통식을 이때 볼 수는 없지요. 12년에 개통식은 못 봅니다. 1905년 이미 지났습니다. 동양척식주식회사 이것도 내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이거 같이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 원각사라고 1908년입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가르쳐준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식은 1908년이기 때문에 이때 볼 수 없습니다. 자, 대한광복군정부 이것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상설 이동희가 연해주에서 1914년에 만들었다. 1914년에. 그런데 그 대한광복군정부가 설립 시기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청년. 대한독립광복군정부는 1914년에서 1918년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형령 시점에서 대한광복군 훈련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죠. 그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1914년에서부터 1915년까지니까 태형령이 이루어지는 시점, 태형령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훈련하는 모습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1번이 아니라 4번입니다. 많은 학생 틀렸을 겁니다. 바로 1번이라고 찍었을 겁니다. 그 문제 10대라고 했겠죠. 문제 10대라고. 이번에 100점 나오지 않겠느냐 막 그런 생각 했겠죠. 근데 출자자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히 지방직 문제 같은 경우. 11번 문제로 갑시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역시 시기 문제죠. 곳곳마다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원정에는 나오니까 신라야 됩니다. 지방에서 호족 세력이 성장했다. 내가 호족 세력 언제부터 등장했다고 그랬습니까? 신라하대.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지방의 성주 장군이라 칭하면서 지방의 군사권, 지방의 조세 징수권을 장악하면서 반독립제력으로 성장했다. 그래서 육두품과 함께 고려개창의 기반 세력이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진사대부가 대두하여 권문세족을 비판했다. 이건 고려 후기입니다. 농민들은 전정, 군정, 황거, 삼정의 문란은 19세기 조선 후기입니다. 봄에 곡식을 빌려주었다 가을에 추수한 것을 갚게 한 진대법 시절. 혹시 여기다 정답 찍은 학생은 이건 진짜 짐승만도 못한 학생. 2세기 고구려 고국철학입니다. 4번에다 정답 찍으면 이건 나를 능멸하는 거고 이거는 한국사에 대한 모독입니다. 모독. 자,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1번. 아주 쉬운 문제였죠. 이번 지방직 문제는 쉬운 문제는 너무너무 이렇게 쉬워요. 자, 그다음에 12번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벌써 이모년이라는 말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 밑에서 쭉 보시면 오영을 이영으로 줄이고 오영이 뭡니까 원래? 99군대 아닙니까? 99군대를 축소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난을 일으켜야 했다.
90군데들이 난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모 90군데의 난, 이모군란이 되는 거죠. 이모군란이 되는 겁니다. 1번, 이모군란은 몇 년? 1882년. 중요 사건의 연도를 암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군대 해산은 언제입니까? 1907년입니다. 이건 정리의병이죠, 1번은. 그러니까 안 돼. 자, 보국 안민, 제폭 구민, 척의 양이, 이 세 가지 문구가 나오면 이거는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정부의 개화정책에 반대하는 서울의 하층민들도 참여했다. 당연히 90군데 참여했고요. 하층민들도 참여했고요. 신식군대 일부도 참여했고요. 그래서 정답이 3번밖에 없습니다. 충의를 다해서 역적을 토벌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유생들이 이거 유생들이 주도했습니까? 이 이모군란 유생들이 주도했습니까? 아닙니다. 90군데가 주도했습니다. 그러면 4번은 뭐냐? 4번은 의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병. 유생들이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의병.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13번 문제로 갈까요? 너무 쉬워서 재미가 없네요. 다음 내용이 포함된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공사노비를 모두 폐지하자. 연자법을 폐지하자. 과부제거를 허가하자. 악법이 다 폐지됐습니다. 1차 가보개혁이죠. 자, 1번 중국 연호의 사용을 폐지했다. 이것도 잘못 이해하는 학생이 있어. 1차 가보개혁 때 연호 사용됐죠. 개국이라는 연호지요. 그게 조선 최초의 연호지요. 그럼 그전에는 중국 연호를 빌려 썼겠지? 그러니까 중국 연호를 쓰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체적인 연호를 쓰겠다라는 게 개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연호의 사용을 폐지했다. 맞죠? 그걸 폐지하고 개국의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협회 활동에 영향을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1차 가보개혁은 연도가 1894년이에요. 독립협회 활동은 1896년부터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독립협회에 영향을 받을 수가 없지. 뭐 독립협회가 타임머신 타고 갔어? 군국기무처의 주도하에 추진되었다. 그렇지요. 1차 가보개혁. 동학농민운동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였다. 그게 뭡니까? 신분제 폐지, 과부제가 허용. 자, 그래서 정답은 13번에 2번입니다. 이것도 이 성질 빠른 학생은 바로 연호 사용을 폐지했다고 하니까 1번에다 정답 찍고 틀린 학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짐승들입니다, 다. 14번. 밑줄친 무덤 주인이 왕위에 있었던 시기의 사실을 골라라라고 그랬습니다. 공주 송산리 고분군 배수로 공사 도중에 벽돌 무덤 하나가 발견됐다. 무덤 입구에 무덤 주인을 알려주는 지석이 있었다. 거기에 영동대장군 사마왕이라고 적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령왕입니다. 자, 무령왕의 업적은 우리 배운 거 딱 2개밖에 없습니다. 22 담로제 아니면 중국 남조와의 활발한 교류. 그 말 나온 게 정답이죠. 이 4번 정답이죠. 1번은 누굽니까? 22부 관서 5방 5부제 만들었다. 성왕입니다.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맞 나제 동맹을 처음 이거 백제임금 누굽니까? 비유도 좋게 비유왕이지요. 활발한 대외정복 전쟁으로 한강 지역을 차지하고 가야를 완전히 정복했다. 가야를 완전히 정복했다. 이거 뭐 근초고왕촌도? 근데 이게 사실 가야를 완봉 정복했다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 근초고왕 가야에 진출하죠. 진출. 3번은 아마 근초고왕의 업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가야를 완전히 정복한 건 아닙니다. 가야에 진출했죠. 목나근자를 보내서. 자, 문제 15번. 밑줄치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묘총의 천도운동에서 그가 패했다니까 또 묘총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잘 읽어봐야 됩니다. 그가 패하고 묘총이 이겼더라면 조선의 역사는 진취적으로 진전했을 것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10세기가 이겼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역사는 사대적 보수적으로 빠지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는 누굽니까? 당연히 김부식이죠. 1번 성리학적 유교사관에 입각하여 사략을 저술해. 어떤 학생은요 또 유교사관만 딱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사기가 유교적 합리주의사관 정답 바로 찍고 틀리는 거지. 앞에 성리학 나오지 않습니까? 성리학이 나오려면 최소한 충렬왕 이후 때입니다. 충렬왕 때 소개되니까 이거는 이재현이죠. 오늘 정규 수업 시간에 배웠죠? 이재현의 사략. 병신분.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삼국사기 아닙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단군에서부터 서술한 역사서를 서술하였다. 여기는 단군 신화가 없습니다. 삼국 신화, 삼국사기는 단군 신화가 없습니다. 이거는 굳이 따지면 많은데 삼국 유사지요.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영웅서사시. 이거는 이규보의 동명왕편이 되는 거지.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인가? 14번 안 적어줬네. 14번의 정답은 4번. 재미가 없으니까 이러는 겁니다. 15번의 정답은 2번. 자, 16번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이거는 뭐 수업 시간에 내 수업 잘 들어, 무신정권 그 한 30분짜리 강의만 잘 들었으면 뭐 다 맞추는 거죠, 이게. 자, 일단 가는 무신정변 발생입니다. 그러다가 최충원 집권, 최후 집권, 그리고 김준, 그 다음에 왕정복구입니다. 자, 1번 가, 교정도감입니다. 교정도감은 최충원이가 내가 이거 연기까지 했습니다. 연기까지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싸대기 쫙 때리는 신용하면서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역적들이 최충원 죽이려고. 근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가지고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새로운 걸 만들어야겠다. 이거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게 교정도감 아닙니까? 정적 감시 숙청. 그러니까 이거는 최충원 집권 때의 나지요, 나. 그리고 내가 이거 암기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공무원반은 내가 분명히 암기시켰습니다. 정경이 최채 이렇게 한 다음에 정중부는 경대승한테 망했다. 망이망소해라. 정중부는 경대승한테 망했다. 망이망소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가식이죠. 한번 계속해서 해볼까요? 경대승 때는 경대승의 정중부가 이 경대승을 죽여 관 속에 들어갔다. 관노에나. 이미는 싸시미를 좋아한다. 싸시미를 좋아한다. 김삼이 효심해나. 뭐 했잖아요, 이게. 최충원은 만적이가 많이 챘다. 많이 챘다. 만적 이거 이게 뭐죠? 최강수. 그다음에 이거 뭐지? 갑자기 뭐 있어 이거. 그러면 최후 때는 여러분이 이연연영전에 나뉘었죠? 이연연영전에나. 이렇게 해서 암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비에나.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암기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어떤 학생들은 막 이런 거 하면 저런 거 안 나올 것 같아. 나왔잖아, 씨발. 나왔잖아, 이게 이렇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자, 그다음에 금속활자로 상정고금내면 이것도 내가 연도 이건 암기하라고 그랬지. 1, 2, 3, 4. 1, 2, 3, 4면 여러분들이 1232년도에 강화천도 했으니까 최후정권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정답 3번.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장경을 다시 조판해 완성했다고 8만대장경이죠? 8만대장경도 언제 만들어진 거야? 최후정권 때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다. 내가 여기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김준, 최양, 최 이거 안 나오니까 하지 말아라. 이것도 사실 김준은 있지만 그에 해당하는 게 없잖아요. 안 나온 거지. 내 말이 맞잖아. 나오면 하여간 정경이 최채의 과정이 나와. 정경이 최채. 나의 말은 신의 말이야. 신께서 나한테 다 얘기해 주시는데 뭐. 강의 많이 왔으면 이렇게 뻥이 넣는지 모르겠어. 강의 오래되고 이상하게 뻥이 늘어. 자, 밑줄 치는 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왕이 이순지, 김남 등에게 명하이 중국의 선명력, 수시력, 역법을 참조해 새로운 역법을 만들게 하였다. 이 역법은 내편, 외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편은 수시력의 원리, 외편은 회외력의. 그래서 수시력과 회의력을 결합해서 만든 거. 실정상 내편. 그래서 세종. 시키기만 하는 흉내시발 막 시키기만 하는 임금 세종대왕. 자기는 고기 처먹고. 1번 천체가 찢기고 혼이 강하니 만들었다. 세종 때 만들어진 여러분들이 관측기구잖아요. 그리고 2번 금양잡로. 금양잡로 밑줄 딱 쳐. 암기라고 했지. 기본 암기지. 성종 때 만들어진 강희맹의
경기도 시흥지방의 농소야. 자, 3번은 경자자는 모르더라도 갑인자는 알잖아. 갑인자, 담배 세갑 사와. 그리고 동할자니까 금속할자지. 그리고 4번은 여러분이 그것만 보면 돼. 향약 구급방만 아니면 돼. 향약 구급방만 아니면. 구급방은 고려시대니까. 집성방은 세종 때 만들어진 의학서적이지. 그래서 17번의 정답도 바로 2번이야. 18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사회인데? 옷차림은 신분의 귀천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된 까닭인지 근래 이것이 물러내져 상민 천민들이 갓을 쓰고 도포를 입는 것은 마치 조정의 관리나 선비와 같이 한다. 진실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심지어 시전 상인들이나 군역을 지는 상인들까지 서로를 양반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양반수가 엄청나게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상황이지. 1번, 불교의 신앙 조직인 향도가 널리 확산된 건 언제야? 불교 신앙 조직이니까 고려시대야. 이게 농민 조직으로 바뀌어야 고려 후기 이후에 널리 확산되는 거야. 근데 불교 신앙이라 했잖아. 언급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고려 후기 전이지. 고려시대. 서울의 청료직 진출이 부분적으로 허용되었다. 청료직 진출이 허용된 거 언제야? 철종시대 아니야. 몇 세기야? 19세기. 정답! 양민의 대다수를 차지한 농민을 백정이라고 했다. 백정이라고 하면 이건 고려시대. 양민을 백정이라 하면 이건 무조건 고려시대야. 선현봉사와 교육을 위한 서원이 설립되기 시작. 오늘 배웠잖아. 오늘 기본 수업 때 배웠잖아. 최초의 서원은 몇 세기 때부터? 16세기 때부터. 그러니까 이때는 조선 후기가 아니지. 19번 문제 봐. 다음 사실들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하시오라고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김자진을 중심으로 신민부가 조직된 게 이게 3부입니다. 3부. 3부는 여러분이 1924년부터 25년까지 해가지고 만들어집니다. 신민부는 25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억번이 바로 요거고요. 니은번은 정우회입니다. 정우회. 근데 정우회에서는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우회에서는 얘기했습니다. 언제냐면 이거는 1926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간에 27년에 결성되잖아요. 27년, 1년 전. 자, 그러면 디귿번이 뭡니까? 원산 노동자 총파. 이거 연도 암기하라고 했잖아. 1929년. 그래서 20년대 후반에 대표적인 노동 총파업이라고 그랬잖아. 리을번. 조선형평사. 다 연도 암기하라는 거였어, 이게. 진주에서 백정들이 중심에서 조선형평사를 만들었지. 그래서 1923년이야. 내가 굵직굵직한 것들은 반드시 연도를 암기하라고 그랬잖아. 그거 나오잖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리을번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기억, 니은, 디귿.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몇 번? 3번.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주장한 분당이 뭐냐? 기해년의 일은 생각할수록 망극합니다. 그때 저들이 효종대왕을 서자처럼 여겨 대왕 대비의 상복을 기년도 1년 기해 예송. 1차 예송이지? 1차 예송에서 1년서를 주장한 게 서인이야 남인이야? 서인이잖아. 근데 이 지문은 그 서인을 뭐하고 있어? 비난하고 있지? 그러니까 남인이지 남인. 1번 인조반정으로 몰락한 건 누구야? 북인이지? 북인. 그 1번 안 돼. 기사왕국으로 다시 집권한 거 서인이지? 장희빈의 소생 왕자 균을 책봉하려고 하다가 송시열이 제주도로 유배되면서 서인들이 몰락하잖아. 그런 상황에서 남인들이 집권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기사왕국으로 다시 집권한 이게 정답이네. 2번 정답. 경신왕국으로 전국을 주도한 건 서인. 정제도 등이 양명학을 본격적으로 수용했다. 양명학을 본격적으로 수용한 건 강화도에 귀양 간 사람들. 그 강화도에 귀양 간 사람들이 누구야? 소론과 종친 세력들. 소론과 종친 세력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들 해설 강의 마무리 짓겠고 해설집이 따로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학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문제를 올려놨을 겁니다. 거기 보면 해설집을 달아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아무튼 이번 지방직 문제는 여러분이 쉬운 문제는 매우 쉬웠고요. 간혹가다 한 3문제 정도가 여러분이 혼동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라고 얘기하면 한 85점에서 90점 정도가 나와줘야 정상입니다. 85점에서 90점 정도가 나와줘야 됩니다. 자,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남은 9급 시험은 서울시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